안녕하세요. 일전에 어떤 분이 사주를 제시를 하면서 그 사주에 대해서 좀 풀이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 전전 시간인가 하여튼간에 그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사주는 본인의 사주이고 그 제 이제 그 풀이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어가지고 자신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 이제 질문의 요지를 보면은 이러한 것들인데요. 처음부터 차례대로 풀어가 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30대 초반입니다. 이제 30대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고등학교를 특수 목적고를 가게 되면서 경쟁에 치여 학업에 흥미를 잃고 대학 입시에 애를 먹었다. 이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어떻게 좋은 운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이 사주를 일단 이 사람 사주를 보죠. 이 사주를 어떻게 판단을 했냐 그러면 사유축 궁극을 이루고 두 개의 신금이 투출해 있어 가지고 이 일주 신금은 상당히 강황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황한 사주에는 사주를 설기하는 수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 사주를 제어할 수 있는 관살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사주가 그 할 수 있는 힘이 남아도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경우, 그런 재가 튼튼한 경우, 재성이 튼튼한 경우, 이런 경우로서 이 사주를 풀어갈 수 있다. 근데 이 사주는 금기운을 설기할 수 있는 수기가 축장되어 있고 또 편관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고 또 편제가 이렇게 식신의 자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일견하에서 보기에는 이 편제가 가장 좋아 보인다. 근데 내용면을 들여다보면은 자, 이 사는 이 사가 해와 충을 하고 있고 해서 사해 충이 돼 가지고 이 금국이 깨진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를 쓰기가 애매하다, 어렵다. 사와 해가 맨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이 해가 자기가 할 일을 하겠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이 재성 편재 을목은 해에 자뿌리를 내리고 있네. 사와 해가 충을 해가지고 이 뿌리가 끊어져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을목도 용신으로 쓰기에 어렵다. 나머지 하나 정이 있는데 이 정은 유금의 자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 정이 할 일이 너무 많다. 이 유금의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정을 쓸 수가 있겠느냐? 근데 이 정은 이 사주 전체를 지배하는 사화가 있어 가지고 해가 충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 정이 이 셋 중에서는 가장 쓸만하다. 그리고 이 을해가 용신으로 희신으로 쓰이는데 정화가 용신이라고 그러면은 이 을에는 희신으로 쓰이는데 이 희신으로 쓰는 을을 이 월신금이 또 어떻게 하고 있냐? 충하고 있다. 충파하고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은 병이 된다.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정화다. 이런 여러모로 봤을 경우에 그래도 이 중에서 정화를 쓰는 게 가장 낫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정화가 용신이라고 그러면은 을목은 희신이 되기 때문에 운을 봤을 때 임묘진 봄의 마을일 때 이 정화를 생하는 시기가 된다. 이 정화를 방조하는 시기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 사오미 해가지고 지나가 버렸죠. 그러니까 그 계절은 이 명주가 일생에서 다시 사오미 여름 계절을 맞이하려면은 이것은 100살이다. 100살이 넘어 100살부터 110, 120 이때가 화의 마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의 마을 임묘진에 와서 이 사람이 가장 좋은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목의 마을인데 이제 이분 얘기는 그건 같아요. 목의 마을인데 왜 이렇게 힘든 시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분은 어쨌든 간에 다들 가고 싶어 하는 특수 목적고에 가게 되는 운이 기묘운이었다는 얘기죠. 목의 마을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목의 마을은 자 1년으로 우리가 치환해서 볼 경우에 봄철입니다. 봄철인데 우리 어떤 말을 흔히 합니까? 출래 불사춘 이런 얘기를 쓰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봄이 왔지만은 사춘, 불사춘, 봄 같지가 않다. 겨울 같다. 쌀쌀하다. 그런 얘기죠. 어쨌든 이게 그 봄이 아주 따뜻하고 그 영화로운 봄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봄이 그렇게 항상 언제나 봄은 따뜻하고 꽃이 피는 그런 때는 아닙니다. 4월이 돼서도 양력으로 치자면 4월이 돼서도 눈보라가 날리고
눈이 많이 내려서 그 눈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이라고 해서 좋은 계절이라 좋은 시기라고 해서 반드시 좋다,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아느냐? 봄인데 그 봄에 좋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개두절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운에서는 그 천간과 지지 관계에 개두가 되거나 절각되는 그런 사정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봄에 눈 내리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두절각이라는 것을 잘 살펴보고, 만약에 그러한 게 원국에 있다, 사주 안에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개두절각이라고 안 그러고 천부지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늘이 덮고 있느냐 덮고 있지 않느냐, 땅이 싣고 있느냐 싣고 있지 않느냐, 원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운에서는 개두절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때는 기묘운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그런대로 괜찮은데, 왜 괜찮냐 하면은 이 기가 뭘 합니까? 정을 설계해 가지고 일간신과 월간신을 생해 가지고 그 양 두 개의 신이 연간에 있는 을목을, 자, 다시 보시죠. 이 기묘운이라고 했을 경우, 이 기는, 자, 정화 용신을 설계해 가지고 신금 일주와 월간 신금을 생해 주게 되죠. 그러면 강한 사주를 생하니까 이 기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당연히 안 좋은 거죠. 안 좋은데 거기에다가 이 신금은 기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을목을 또 어떻게 합니까? 충극해가지고 파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기의 역할은 좋을 리가 없다. 근데 이 기는 묘의 자리를 하고 있어서 이 기가 절각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은 일은 없습니다. 안 좋은 일은 없는데, 근데 이 묘운만 보자면은, 자, 이 해는 사유축 금국의 금기를 설기해서 해묘 목기를 형성을 하고 목국을 형성을 하죠.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정화를 생해서 이 정화가 이 신금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시기다, 안 좋은 것보다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다시 보시죠. 그래서 특수 목적고에 가게 됐다, 이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경쟁에 치여서 학업에 흥미를 잃었다. 이때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경쟁에 치인 시기가 아마도 제가 봤을 때 경신년이 아니었을까. 세운이 경년이나 신년이 있게 되면은
좋을 일이 없게 된다. 그래서 대학에 입시에 애를 먹었다. 충분히 좋은 운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이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다. 이렇기 때문에 인상이 상당히 컸나 봅니다. 그 다음에 자, 묘유충. 이것은 묘와 유가 충을 해가지고 파금국해서 금국을 깨뜨려서 일간이 많이 흔들리는 시기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묘운에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 묘는 먼저 충을 하기 전에, 유와 충을 하기 전에 해와 합을 합니다. 해서 이 금기를 해가 설기를 해서 뭐를 합니까? 목해묘와 합을 해서 목국을 이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운이 온다고 그래서 이 국을 깨뜨리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국을 깨뜨리는 작용은 이 사와 해가 충원해가지고 국이 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묘유충을 해서 근국이 깨져가지고 많이 흔들리는 시기이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되고요. 해묘목국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갑오운에는, 그럼 갑오면 뭡니까? 이 갑오가 자, 갑기 합토를 하게 되죠. 오운이 있기 때문에 묘생오를 해가지고 화토운이 강해져서 갑기 합토를 해가지고 이 갑이 자기 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갑의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응? 갑은 당연히 정모가 돼가지고 바른 어머니가 돼가지고 갑목생정화를 해줘야 되는데 이 기에 눈이 팔려가지고 자기 할 일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자, 을미운에 와서 보면은, 자, 원국에 여기 해가 있었죠. 대운이 묘죠. 세운이 미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해묘미. 그러면 해묘미하고 사유축이 같이 있으면은 그 이루는 요소가 해는 사와 충을 하고 묘는 유와 충을 하고 을은 축과 충을 해가지고 이 바닥이 전쟁터입니다. 조열해서 재생살해서 힘이 든 게 아니고 이 지지가 완전히 전쟁터가 돼가지고 힘들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가 되고요. 그래서 봤더니 금이 강한데 수로 설기를 해야 발복하는 사주가 아닌가. 수가 만약에 있게 되면은 수가 해를 도와서 사해충이 더 강해집니다. 이때 다른 어떤 요소들이 있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시를 해주면은 나머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그러는데, 자, 우리 지금 질문자께서는 이제 겨우 임묘진 30년 살았습니다. 그것도 봄철만 살아봤어요.
근데 겨울철, 가을철, 여름철은 지나 버렸고 겨울철과 가을철이 어떻게 될지 아직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이 봄철 안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봄 기운인데 봄철에 이때는 안 좋았고 저때는 추웠고 저때는 여름같이 더웠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볼 때는 사주를 보고 무엇을 얻어야 되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은 뭘 얘기를 하느냐? 명은 이미 우리가 이렇게 받아 있습니다. 사주 팔자로 해서 딱 받아놓은 거 이게 명이에요. 근데 이 명이 이 대운 안에 세운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이 대운과 세운 이게 운입니까? 운입니다. 그래서 명은 이 운에 의해서 좌우되는 영향을 받는다. 좌우까지 아니더라도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명 좋은 것이 명호 불려 갖지 못하다. 운호 명 좋은 것이 운 좋은 것만 못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겨우 봄만 살았습니다. 이제 내년에 겨울운으로 들어가는데 이 겨울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운, 이 사주 팔자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또 겨울 운이 그러니까 이 해, 자, 축 운이 어떻게 개두되고 절각되어서 운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안 좋은 운이지만은 좋게도 작용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여기 을의 운에 오면은 사실 운이 안 좋아야 정상이지만은 이 을이 해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어가지고 이 을이 정화의 정모가 되기 때문에 이 을을 도와서 충분히 좋은 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를 보는 이유는 내가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구나. 그러면은 겨울로 접어들었을 때 뱀이나 개구리는 어떻게 합니까?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자리를 찾습니다. 또 곰 같은 것도 역시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자리를 찾습니다. 근데 그 곰은 그 겨울잠을 자면서도 새끼를 키웁니다. 자, 개구리도 역시 겨울잠을 자면서 알을 키워가지고 봄에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라고 해서 반드시
안 좋은 것이 아니다. 겨울에 할 일을 찾아서 하게 되면은 사실 좋고 나쁜 게 없다 하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 지혜라는 게 요즘 영어로 흔히 솔루션입니다. 그 솔루션을 스스로 찾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지 돈을 쫓아가고 또 인기에 영합하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욕심을 찾아서 쫓아가게 되면은 그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보는 목적은 어디 있냐 그러면은 나의 명을 알고 앞으로 오는 운을 알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지혜롭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주를 보는 것이지. 나는 발복이 언제 되는가? 참 미련한 일입니다. 발복은 내가 하기 싫어도 발복할 때가 되면은 오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지듯이 그 나무는 그 이파리를 떨어뜨려 버려야지만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 일견 보면은 어떠냐 그러면은 그 볼이나 밀은 겨울을 지나지 않으면은 여름에 결실이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튤립 꽃이 아주 봄에 아름답게 피죠. 근데 이 튤립도 그 구근이 겨울에 많이 따뜻한 곳에 보관하게 되면은 그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것이라고 해서 나한테 안 좋은 게 아니다. 다음 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때 내가 영화와 영인기, 재물을 찾아가게 되면은 그것은 스스로 생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운을 보면서 내 정확한 사주와 명과 명을 알고 그 다음에 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운과 세운이니까 그 알고 보면은 이때는 내가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을 때고, 이때는 내가 씨앗을 보관할 때고, 씨앗을 보관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공부를 열심히 할 때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잘 찾아서 가는 그런 게 사주를 보는 목적이다.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발복이나 쫓아가고 그런 것은 사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 계속 보자면은, 자, 사주가 종역격의 파격이 돼서 가종역격으로 비겁 인순이 좋은가? 이 종역격이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설기하는 식상운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은 비겁운이 좋거나, 그 외에 만약에 종역격에
인수가 있으면 식상운도 가면 안 됩니다. 인수가 오면은 원국에 인수가 있으면 식상운이 오게 되면 인수와 식상이 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혁이라는 것은 인수도 없고 식상도 없어야 종혁이 되거든요. 재관도 당연히 없어야 되고, 그게 종혁격인 금격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보십시오. 자, 해 뭐가 있습니까? 식상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인수. 자, 사유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수는 인수입니다. 축이 있죠. 정화가 있죠. 관이 있죠. 그 다음에 을목이 있죠. 종혁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혁격은 아니다. 그리고 가라고 가종력이라고 했는데, 이거 상담을 하니까 이런 상담이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그 상담하신 분을 뭐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아마 공부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분한테 상담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라는 것은 종격에 미치지 못하고 가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격에 미치지 못하고 가화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다 가격을 붙이는 것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뭐 이런 것 같은데 해가지고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임상결과 화목을 용신으로 하면 전혀 맞지 않았고, 그러면 화목 아닌 우는 아직 안 살아봤잖아요. 수운도 안 살아봤고 금운도 안 살아봤고, 토운이라는 것은 각각의 운이 변하는 때, 계절 변절기라고 하죠. 응? 그때 잠깐 토운이 있을 뿐이지, 토운이라는 것은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수운도 안 살아봤고 화운도 안 살아봤고 금운도 아직 안 살아봤는데, 이때 좋고 나쁨을 아직 평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이 명리학을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40은 넘어야 되고, 주역을 공부를 하려고 그래도 40은 넘어야 공부를 할 수 있다. 그건 뭐냐? 철을 알아야 된다. 우리 철든 사람이다 그런 얘기하죠. 그 철을 모르고는, 그러니까 철이 이렇네. 40이 넘었다는 것은 최소한도의 2개의 계절을 경험을 해본 사람, 이래야지만이 공부할 수 있다. 근데 제가 봤을 경우에 이 상담자는 상당히 본인도 얘기했죠. 머리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유축 금국에 해가 설기를 한다. 이 해는 다시 을목에 의해서 설기가 된다. 이 을목은 다시 정화에 의해서 설기가 된다. 이것보다 숙이 유행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주에 숙이 유행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머리는 좋은 겁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임상결과 화목을 용신, 이건 얘기를 했죠. 가종역격의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격이라고 하기에 형식만 그렇지 완전 파격이다 그랬는데, 자,
파격이라는 것은 이 사회충이 있기 때문에 파격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계절은 여름철에 들어가는 초여름입니다. 이 초여름에 비가 온다고 그래서 초여름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뭐냐 그러면은 음이지만은 사무경병 해가지고 병이 병화가 봉기죠.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자, 체음용량 해가지고 몸은 음이지만은 쓰임은 양이다 해가지고 이게 바뀌어서 쓰인다. 그리고 이 병화는 상관인데 정화가 투출돼 있다. 그럼 어떤 걸로 봐야 되느냐? 양에서 음으로 발달을 하기 때문에 정화는 병화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와 병화는 하나로 보면 됩니다. 근데 결과 도출은 이 정화로 돼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관이 아니라 편관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격의 성격은 아니다. 그렇게 근데 그런 요인이 조금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유축 금국으로 걸록격이나 양인격으로 보자니 성립 조건에 맞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건 성립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걸록격이나 양인격이 된다고 하면은 뭐가 와야 되냐 그러면 월이 자 신금월이 되면은 신금의 양인이죠. 경금이면은 유금이 양인이 되죠. 그렇게 해서 양인을 이루고 있다. 혹은 그 반대면 걸록이죠. 자, 신금의 유금은 걸록이고 경금의 신금은 걸록이죠.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걸록 양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월이라 해야 그렇게 걸록과 양인을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월이나 6월에 태어났을 경우에 사유축 국의 걸록격을 얘기할 수를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상담자가 다시 저한테 질문을 하신 내용이고, 또 밑에 하나 더 질문을 해 놓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제가 시간이 있을 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지금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나이에 비해서 그래도 꽤 이 명리학의 그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자질이 있고, 또 그 나이에 비해서 제법 그 항해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